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람들 원래 많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었죠. 전통사회, 노부모님,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온 가족이 다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바쁜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또 고부간, 동서간 갈등도 만만치가 않아서 웬만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 박경희 씨는요, 술을 통해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산문집 혼자 술 마시는 여자라는 책을 통해서 술은 가족과의 연결고리이자 안식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박경희 작가의 이색적인 가족 사랑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경희 씨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에서 홍보 출판팀장으로 일했고 MBC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대중문화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건연구원입니다. 웃음치료 감정코칭 자격증이 있는 박경희 씨는 영화와 함께하는 마음치유 여행,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인문학 등의 강의를 통해 가족과 소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산문집 혼자 술 마시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오해는 술로 술술 풀어내고 가족에 대한 미움은 한 잔 술로 탈탈 털어낸다는 박경희 씨. 그녀는 스스로를 술꾼, 노래꾼, 사랑꾼이라고 말하며 밥상이자 술상인 식탁 위에서 글을 씁니다. 네, 술꾼, 노래꾼, 사랑꾼, 산문집 혼자 술 마시는 여자를 들고 오신 작가 박경희 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혼자 술 마시는 여자, 줄여서 혼술 마녀라고 하거든요. 박경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셔서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한 잔 술로 취할 때도 있고, 편의점 맥주 4개로 모자랄 때도 있고, 네. 또 아버지 당금주로 또, 충분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술을 드세요? 조금 걱정될 만큼 심각하게 마실 때는 일주일에 한 3-4번 마신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줄이려고 노력해서 일주일에 한 번? 네. 아주 작게,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말해서 혼자 술 마시는 여자의 작가인데 금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절주 일기. 술 끊으시려고? 아니요. 그러니까 줄이려고. 술을 길게 오래 건강하게 마시기 위해서. 그 술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3-4번씩 드실 때 좀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술 해독을 좀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은데 건강에 한동안 안 좋은 적은 있었어요. 네. 예. 술 때문에? 예. 약간의 간 수치? 그러니까 살짝 올라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절주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근데 항상 혼자 드세요, 술을? 아니에요. 근데 왜 책 제목은 혼자 술 마시는 여자입니까? 혼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는 저는 함술이었어요. 함술. 함께 마시는 술이었는데 혼자 술 마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술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제 책에 보면 첫 장에 주님의 주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님이 말하는 그 주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 덕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술 마시다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제가 했거든요. 술 먹고. 술김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래 최근에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고요. 28주년. 주년이네요. 그것도 술 마신 주년이기도 술주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술에 대해서 인연이 돼서 했는데 남편이 저랑 프로포즈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남편을 선택한. 예. 이 남자는 저한테 한 번도 예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칭찬이나 찬사를. 그래요.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예. 선택하고 예. 프로포즈도 먼저 예. 하셨고 결혼하셨는데 예. 그런데요. 하고 나서 한 10년도 더 흘렀을까? 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 궁금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왜 선택했을까? 저보다 7살 위이시거든요. 네. 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프로포즈 제가 한 그 죄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당신 술 마시는 게 예뻐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술을 잘 마시고 술 잘 마실 줄 아는 여자였고 본인이 그만큼 술을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도. 예. 네. 그런데 예. 그렇게 결혼을 딱 했더니 결혼하고 나서 제가 바로 아이 둘 가지고 9년 동안 또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시부모님도 모시고. 예, 네. 자청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술이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일요일까지.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나 들어온다. 빼고 나랑 마시던 술을 네. 다른 사람들하고 마신 거죠. 저는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 챙기고 예. 아이들 예. 챙기느냐고. 예. 그래서 제가 외로움에 시름시름 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24세 결혼을 했는데 5에 첫째 낳고 27에 둘째를 낳았으니까 한창 어린 나이잖아요. 20대. 그래서 내 청춘이 이렇게 가는구나. 네. 한 번도 나이를 의식하지 않다가 29 되던 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첫 혼수를 시부모님 주무시고 아이들 재우고 난 다음에 몰래 집 앞 포장마차에 나가서 소라 한 접시를 거기서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싸가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예, 진열장에 어른들이 고이 모셔놓은 양주 하나 꺼내가지고 딱 한 잔 마셨는데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혼술 주한상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혼자 술 마시게 됐다. 첫 혼술은 그렇지만 예. 매일 마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혼자 술 마시는 여자가 됐다. 예. 근데 이게 왜 가족 이야기가 됩니까? 혼자 술 마시는 여자라는 그렇게 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공허함에 또 방황도 하고 또 가끔 서럽기도 하고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적진에 혼자 저 혼자 남겨둔 느낌이 들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가족이 아니고 새로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에 제가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낯설고 출근하고 어머니도 나가시고 시아버님도 출근하시고 나면 저 혼자 적진에 남겨진 것 같은 거예요. 두 아이를 키우는 어린 세대기죠. 근데 그런 외로움이나 그 낯설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혼자 술을 마시니까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되던가요? 보통 그런 경우에 혼자 술 마시다가 더 괴로워하고 더 쓸쓸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20, 30대에는 간헐적으로 마셨던 거고요. 원체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 챙기고 간헐적으로 마시고 그때는 사실은 따뜻함보다는 제가 이 책이 나온 게 만 50에 50에 나온 거예요.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30대에 혼자 술 마신 여자를 썼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됐고 그 전쟁 얘기가 됐겠죠. 전쟁 같은 사랑 얘기가 됐을 텐데 40도 넘고 50이 되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다 거쳐서 돌아오니까 그 당시에 저를 치유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20대 세대기였을 때 저, 30대에 자충우돌하고 제가 자충우돌 방황했을 때 저, 또 40대에 또 아이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그때 저를 책을 통해서 치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보니 그 당시 내가 혼자 마셨던 술이 결국은 나를 버티게 했구나. 그 얘기인 겁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술은 여기서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자꾸 제목만 보시고 건주가인 줄 아는데 건주가가 아니고 사랑가 사랑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저는 우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물. 일상이라는 우물에서 제가 술이라는 두레박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의 깊이에 따라서 깊이 내려가게 되고 툭 떨어지겠죠. 사람마다 무의식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상태나 상처도 다르고 역사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마다의 그 자기만의 두레박으로 툭 우물에 던져서 길어 올리는데 내가 서럽고 서운하고 분해서 던졌는데 막상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길어 올려놓고 보니까 맑은 물이 그러니까 우물에서 썩은 물 기르려고 우리가 두레박 던지지 않잖아요. 마실 물 그렇죠. 그러니까 밥 지을 물, 예, 목욕할 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맑은 물을 통해서 이 물이 사랑인 거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다음에 뭐 배우자의 사랑, 또 주변의 가족, 친구,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 30대에 혼자 술 마시는 여자를 썼으면 네네. 표현하셨듯이 그 쓸쓸하고 전쟁 같은 그런 책이 됐을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이었을 거예요. 부제가 아마. 막내 아들한테 시집 가셨는데, 그죠? 예, 삼형제 중에 막내. 근데 시부모님을 막내가 모셨어요? 그것도 신혼 초부터? 예. 저희가 살림을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합쳤는데 남편도 원했지만 저도 자청했거든요. 자신이 있었어요. 자청을 했어요? 좀 어렸지만 25 예. 그 나이였지만 어른들하고 지내는 거에 자신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친정에서 구멍가게를 하다 보니까 대문이 없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열면 신장로인 거예요. 용인에서. 그럼 온 동네 사랑방처럼 경이야 뭐 밥 한 술 먹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른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접촉이 많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랑 또 함께 한 집에 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안 살아봐가지고. 덜컥 자청은 하셨는데. 네, 자청을 했어요. 자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종종거리고 다니지만 부족한 게 많고 힘든 게 많았죠. 뭐 시집살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때려서 욕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시댁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긴장이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했지만 근데 분가를 제가 9년 같이 살고 분가를 했는데 어머니가 너 고생했으니까 나가고 큰형네가 들어온다니까 자유롭게 살거라 이렇게 하고 진짜 분가를 명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9년 동안 사는 동안만 해도 제가 저 혼자 참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시어머님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참고 계셨다는 거를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알은 게 아니라 제가 분가하고서 지내다 보니까 알은 거예요. 지 어린 며느리 부족한 애를 많이 참아주셨던 거예요. 야단 치고 싶은 것도 많이 참으셨던 거고. 그제서야 느끼겠더라고요. 분가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몰랐던 거예요. 분가하고 나니까 제가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할 때 첫 혼술은 시작했지만 분가하고 나서 혼술이 좀 늘은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남편 말고는 남편 출근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제가 감춰왔던 어떤 본성? 나쁜 본성도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가끔 잔인해지기도 하고 잔인한 말도 하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서로 싸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되게 그립고 지금도 그래서 형님들이 보고 싶고 그 윗동서분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제가 이제 여자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동서 형님들하고 8살, 10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뭐 경쟁 상대라거나 이렇게 할 게 안 됐어요.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윗동서분들이 무슨 뭐 막내 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잘해 주셨나 봐요. 이뻐해 주셨고 저도 형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살림을 합치고 나서 추석이 됐어요. 근데 형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음식을? 네, 음식을 전부터 전까지 다 붙여놓고 나물까지 묻혀놓고 형님 딱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근데 거기 사촌 동서까지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형님들 모셔서 시어머니 몰래 노래방을 갔었어요. 음식은 다 해놨으니. 다 해놨으니까 그냥 형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또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일찍 피곤하시니까 어르신들이 먼저 주무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주무시는 걸 또 호시탐탐 노렸다가 또 형님들을 불러내가지고 밤에 그 노래방을 또 갔어요. 밖에 나가자. 그렇게 해서 놀고 그거만으로도 제가 성이 안 찼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점심 차리기 전에 잠깐 저희 바람 쐬러 간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관악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관악산에 간다고 이제 다 또 모시고 간 거예요. 며느리 넷이. 다 성씨 다른 며느리 넷이. 갔는데 막걸리 딱 한 잔만 하고 오기로 했는데 그 풍광에 너무 가을이 너무 예쁘잖아요. 관악산 자체도 명산인데다가. 근데 딱 그렇게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집안일에서 노연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약간 해방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밥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며느리 넷이 다 나가서. 시부모님 점심상도 못 차려드리고. 예, 다 아주버님들 다 조카들까지. 네. 근데 술이 취하니까. 그리고 들어갔더니 뭐라고들 해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막 차를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고 그렇죠. 걱정을 하신 걱정되지. 거죠. 아주버님들 막 그래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노발대발 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 작은 형님이 눈물로 눈물을 좀 과하게 많이 통곡하듯이 흘리셔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기억이 있고 그 후로 더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렇겠네요. 형님들하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머니 큰 수술을 한 몇 년 전에 했는데도 어머니가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퇴원 기념으로 또 낮술을 밖에서 마시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머니도 며느리셨거든요. 예. 혼자 술 마시면 좋은 이유를 10가지나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세요. 10가지. 그 10가지도 중요한데 이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반전? 반전이 아니라 패러독스라 그래야 되나? 혼술의 패러독스인데 네. 맨 처음에 제가 책을 기획한 거는 키친 드렁커였어요. 제목이. 키친 드렁커. 부엌에서 술 마시는.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딱 그 모습을 딱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게 독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키친 드렁커로 나온 책이나 시나 소설집은 없어요. 다행히. 산문집은 없는 건 다행인데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위기의 주부들, 그러니까요. 술독에 빠진 그렇죠. 위험한 여자들, 그렇죠. 살림은 내모라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접근하든가 아니면 되게 위험하고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남성적인 시선이거든요. 시각이고. 예. 그러니까 특정 위험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건강하게 약간 산전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 갱년기, 빈둥지 증후군 많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살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 못 받는 것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마셨어요? 다용도실, 참기름 문 열면 그 참기름병 사이에 소주병을 숨겨놓고 그렇게 먹었어요. 이런 장면들은 드라마나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모셔내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예. 부모님 눈치, 자식 눈치, 남편 눈치 보면서. 근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니까 당당하게 마시자. 키친 드렁커 커밍아웃하자. 우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런 지금 우울증이라는 명칭으로 증후군이라는 명칭으로 다 이해를 받잖아요. 이해와 공감을 받는 장치들이 많잖아요.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대변인이 돼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야심찬 생각이었어요. 말고 당당하게 마시고 눈치 보지 말자. 그렇게 혼자 술 마시는 것에 좋은 점 10가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획하고 출판사랑 살짝의 갈등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술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통 출판사를 남자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염상섭이나 이태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술의 낭만. 근데 술에서 일어났던 엽기적인 에피소드들 이런 거를 많이 원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술을 이퀄 사랑이었기 술은 곧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 얘기, 가족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재미없고 안 팔릴까 봐 계속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냐고 책이 좀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마침 그래서 논쟁 중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미투가 터졌잖아요. 미투나 이런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주로 술자리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울리는 술자리. 그렇죠. 왜 일어나냐면 왜 일어나는 것 같으셔요? 뭐 서로 취하다 보면 긴장이 흐트러지고 뭐 경계를 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흐트러지고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본질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술은 기원이 처음에 1년의 농사를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바람의 도움, 농부의 도움, 어부의 도움으로 1년의 추수를 하면서 추수감사하는 의미에서 모든 동서고금의 민족들이 술을 빚어서 하늘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사였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의 조상들한테 하는 음복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래서 술은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는 대접하는 거.
또 하나는 감사를 표하는 거. 감사. 예, 예. 이 두 가지인데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어울려서 함부로 하려고 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려고 하고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술을 아주 성스럽게 마시시는군요. 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그러니까 네. 그 대접이라는 게 근데 신에 대한 대접이나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윗사람에 대한 조상님에 대한 대접뿐만 아니라 저는 예. 혼술이잖아요. 예, 예. 그 대접에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를 나를 귀하게 나를 여기는. 대접한다. 예. 그래서 네. 키친드럼가 분명히 10가지지만 저는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나를 대접한다는 건 내 마음을 대접한다는 거죠. 네. 나를 찾는 거죠. 한 잔 술로 예. 내 마음을 대접하고 예. 나를 왜냐면 찾는다.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근데 상처받고. 그 자꾸 그렇게 술을 예. 혼자서 마시다 보면은 네. 더 취하게 되고 뭐 상대방이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취기도 조금 더 가라앉지만 예. 혼자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취하게 되면 좀 뭐랄까 이성이 약간 좀 예. 흐트러지고 예. 그래서 나쁜 영향도 있지 않나요? 그 술에 그 사람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한 주도에 대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경계하고 우리 혼술하는 지금 혼술족들 네.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예, 네. 예. 젊은 여성들도 많지만 예. 이렇게 은퇴하신 분, 뭐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외롭게 혼술을 하다가 이제 혼술 연대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뭐. 근데 혼술하시는 분들이 혼술만 하지 않거든요. 같이 마시기도 하고 혼자 마시기도 하는 거니까 예. 혼술만 하시면 되게 위험하죠. 물론 그렇죠. 박경희 작가도 항상 혼자만 먹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니죠. 아이들 저희 다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하고도 같이 마시고. 그럼요. 예. 근데 아무튼 혼자 이렇게 마시는 것도 나를 대접하는데 감정을 대접하는 장점이 있다. 근데 그 장점을 살리려면 주도를 잘 지켜라. 예. 주도가 뭐예요? 그 취하지 않는다? 아니죠. 약간 취해야 또 술 마시는 거 제가 그 주도에 대한 답도 그 책은담에 대한 구절을 인용한 게 있어요. 꽃은 반쯤 핀 것이 아름답고 술은 반쯤 취하는 것이 아름다우니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책은담에서 나온 그 구절을 제가 좋아하고 스스로 경계를 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올 봄에 꽃이 진짜 만발하고 꽃 대거를 이뤘는데 반쯤 피었을 때가 더 목련이나 벚꽃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반쯤 취할 때까지만 마셔라. 옛 성인들이 술을 이미 많이 마셔보셨거든요. 근데 그게 자제가 잘 되세요? 그래서 저는 또 가족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어떤 큰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부끄러운 날이 있어요. 만취했던 것 같고 내 모습이 너무 많이 흐트러지고 진짜 너무 속의 얘기를 격분해서 했던 것 같은 날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럴 땐 제가 알거든요.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나 너무 좀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스스로한테 그럴 때 아이들이나 남편한테 제가 도움을 청해요. 먼저. 뭐라고 도움을 청해요? 잔소리 좀 해줘. 엄마 실수하지 않잖아. 아이들은 그래요. 제 편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여보 나한테 다 잔소리를 해줘. 그래서 자꾸 자기를 경계하는 거예요. 타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러면 그 가족도 도움을 주니까 서로 또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튜디오에 아버님께서 직접 담궈주셨다는 담금주를 갖고 오셨는데 어느 아버님이 딸한테 술 마시라고 담금주를 담궈줍니까? 그죠. 못 믿으시겠죠. 보통 되게 생소한 이야기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스튜디오에 제가 본 게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제가 한자로 아버지 글씨를 그대로 제가 백선, 봉삼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백선이라고도 하고 봉황삼이라고 하는 그 약초의 인삼의 뿌리예요. 한 종류예요? 인삼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약효는 주로 이제 피부와 관련되는 질환, 뭐 그다음에 그 진균 작용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집에 저희는 화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실 한편으로 창가에 아버지 담가주신 담금지가 다 있거든요. 뭐 백작약, 산떠도 친정이 용인인데 시궁산이나 태화산 이런 데를 가시면서 약촉해서 왜 저를 술을 담가주셨냐면 제가 첫 술이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술을 뭐 대놓고 이렇게 마시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면 음복하죠. 네, 남자 여자 같이 다 절을 했거든요. 똑같이 절하고 네, 똑같이 일을 네.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음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가 시작이었고 예, 저희 집이 또 이제 딸이 귀한 집안이니까 예, 잘 예. 받아 마시니까 예. 이뻐라 하시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담금주 담궈줄 테니 예, 예. 몸 생각해서 이거 마셔라. 예. 참 부럽습니다. 좋은 아버님을 두셨네요. 예, 진짜 많이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딸이 결혼하면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제 결혼식장에서 많이 우셨다고 네. 들리는 시댁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네. 신부는 좋다고 깡충깡충 다니는데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적진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누워서 지붕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애틋한 부녀지간의 네. 정입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 귀하게 한 잔 여겨주는데. 술에 반쯤 취기가 오르면 그렇게 또 시인이 되신다고 글을 쓰신다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자주 쓰신다면서요? 예. 순편지. 네네.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세요? 순편지를 취기가 올라서도 쓰고 이제 뭐 그 행사 때도 많이 쓰거든요. 어버이날, 생신, 뭐 추석, 설 그때 다 이제 최소한 4번은 쓰고 네. 술이 오를 때도 쓰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책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말로 쓴 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될까요? 네. 예. 잔을 비우다. 홀로 술잔을 비우다 마음을 비웁니다.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서러운 마음, 분한 마음, 서글픈 마음, 헛헛한 마음, 훌훌 마십니다. 술잔을 비우고 정을 채웁니다. 마음속 때를 벗기고 고마움을 새깁니다. 그저 사랑뿐인 울 엄마, 한양 자식 걱정 울 아버지, 두 분 마음 언제가 닿을까요? 뼈를 깎고 살을 베어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님 마음 담고 싶어 오늘도 빈잔에 오로지 사랑만 채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또 예. 편지로 네네. 편지로도 하고 아버님께 어머님께 예. 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이게 저희 집은 운동이 됐어요. 운동? 예, 용돈 봉투에 편지 쓰기 운동 제가 이제 몇 용돈 개를 봉투? 가져왔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막내 며느리니까 3형제 중에 동서 형님들이 2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하고도 이제 생일이나 이럴 때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는 제 아들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주셔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도덕을 아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그걸 이제 봉투에 그렇게 써서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손주들한테 위대한 사람보다 참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써서 용돈을 넣어서 준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네.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고 동서지간에도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술에 대해서 네. 뭔가 서운하고 나쁜 것들을 비워내고 네. 사랑을 가득 채우는 고마움을 가득 채우는 그런 술, 그런 술을 마십시다. 네. 그 말씀으로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화날 때 술 마시고 네네. 막 그러면서 더 폭력적이 되고 이러던데 네. 절대 그러지 말고 술은 또 자기와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대접하는 의미로 네. 웃음 치료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뭐 여성개발원이나 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그런 웃음 치료, 분노 조절 이런 민간 자격증들이 뭐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뭐 여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 일부러 했는데 웃음 치료 넘어가기 전에 살짝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주부로서 산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집 안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아요. 집 밖에서 일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키친 드렁커도 이 서러움이 생겼던 게 혼자 술 마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아직도 있는 게 그 집안일에 대한 집안일은 살림이거든. 살림. 죽임이 아니라 지금 죽임의 문화가 만연해 되어 있잖아요. 혐오하고 죽임의 문화. 반목하는 문화인데 살리는 일이거든요. 가정에서 하는 일은 그렇죠. 주부가 그 하는
그 하는 일을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살림을 경력에 안 넣어주거든요. 공식적으로. 2019년인데도. 네, 네. 예, 이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 드링크 회사 광고에는 왜 엄마라는 경력은 스펙 한둘 안 되지? 맞아요, 맞아. 그런 광고가 그런 있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살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서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말, 경단녀 이런 말을 저는 되도록 안 썼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웃음 네, 치료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래의 그 뭐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하루에 수백 번씩 웃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는 뭐 네, 손에 네. 꼽죠. 손에 네. 꼽는데 그러니까 웃음 치료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강의 때 쓰는 거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하나는 까꿍 인사예요. 까꿍? 까꿍 인사. 벌써 웃으시잖아요. 네, 네. 억지로 웃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사를 항상 시켜요. 이렇게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네, 네. 뭐 처음 만나던 여러 번 만나던 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서 한 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손을 포개가지고 서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까꿍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교수님처럼 네. 100이면 100분이 다 웃으셔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무장 해제가 되고 내 본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되게 단순하잖아요. 까꿍 한마디에. 예, 예. 그러면서 까꿍과 그러니까 웃음 치료와 저는 그러니까 감정 코치는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설명해 드려요. 다시 한번 인사하기 전에. 반갑습니다. 반은 우리 옛말로 고어로 하늘, 신 이렇게 귀한 존재. 반, 당신은 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마도 신을 저기 뜻하는 순 우리 옛말이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덜 쓰게 하고 주로 고맙습니다를 일부러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이 방송국에 와서 이게 제가 전공은 아니니까 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당신은 반과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고마워 같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 뜻이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해요. 까꿍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웃음 치료하고 저는 분노 조절을 같이 하는 네, 편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함께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까꿍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술 마시는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술 한 잔으로 이 서러움이나 근심은 다 훌훌 날려버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시는 혼자 술 마시는 여자 박경희 작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